우주의 팽창. 1929년 에드윈 허블은 당시까지 정적이고 안정된 환경으로 여겨지던 우주가 실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이는 현대 천문학 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세계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은하들이 가까이 있는 은하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증명했다. 그의 발견은 지금도 과학자들을 당황시키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의 천문학자들과 천체 물리학자들 그리고 이론 물리학자들 대부분이 이른바 대폭발 이론을 가장 타당한 설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폭발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대폭발은 약 150억 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 폭발이 공간을 팽창시켰다. 은하들을 풍선에 그려진 점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우주의 팽창이 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풍선이 부풀수록 은하들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즉 은하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팽창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가시 우주의 팽창 원인을 대폭발이라고 여긴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이것은 논리적 결론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우주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현대 물리학이 알지 못하는 훨씬 더 복잡한 에너지 체계를 발견하게 된다. 유체이탈 체험에서 발견된 바에 의하면 우주 내부의 하부 구조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팽창은 통제되고 아주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듯이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팽창이 두 번째 비물질 차원 너머에 존재하는 비가시 생각감응 차원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비물질 에너지와 공간의 팽창은 우주 곳곳에 있는 외부 에너지 통로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수많은 비물질 탐험과 임사체험은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된다. 물질 우주의 하부 구조는 현재 우리의 물리기술로는 탐지할 수 없는 비가시 형태의 에너지라는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외면의 물질 우주를 지탱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비물질 차원들과 우주의 물질 외피 사이의 이 상존 관계는 현대 과학기술이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에너지 체계가 존재함을 말해준다. 다차원 우주가 팽창하는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비물질 에너지 반응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현재의 물질 팽창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틀림없다. 대폭발 이론은 불완전한 물리 관찰을 바탕으로 한 피상적인 결론이다. 사실 우주와 진화 물질의 구조 등에 관한 물질을 바탕으로 한 과학 이론들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기존 과학 원리들이 물리 관찰과 사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근시안적 관념의 대표적인 예가 의식은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및 전기 반응의 직접적 결과라는 생각이다. 우주의 다차원 구조를 인식하고 이해하면 우리의 물리 관찰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와 물질은 우리가 추측하듯이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우주의 밀도 높은 외면 차원 또는 분자성 외피에 지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우주의 크기는 다차원, 우주의 1000분의 1도 채 안 될 것이다. 그러니 물리 관찰을 바탕으로 한 과학 결론 또는 이론은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우주의 내면, 탐험이 이 사실을 입증해준다. 수많은 임사체험자들과 유체이탈 체험자들은 한결같이 인정할 것이다. 우주는 현재의 물리과학이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광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해마다 몇백만 명이 유체이탈이나 임사체험을 함으로 다차원 우주와 그 에너지 반응은 머지않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인정되리라 믿는다. 블랙홀. 블랙홀은 아주 높은 밀도로 이루어져 그 중력이 빛을 포함한 주위의 모든 물질을 끌어당기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의 한 영역이다. 블랙홀의 존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다른 우주와 연결되는 다리 또는 웜홀이라는 이론, 과거 또는 미래로 통하는 통로라는 이론, 블랙홀은 결국 붕괴되어 무의 상태가 된다는 이론 등 최근 들어 세계적인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이 또 다른 에너지 우주로 통하는 차원 간 터널임을 공언하고 있다. 크러스컬, 세커스, 커 라이스너, 노르드 슈트롬 등은 블랙홀과 보이지 않는 평행 우주를 연결하는 개념도를 그렸다. 이 블랙홀 이론은 결코 허무맹랑한 억측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이다.
유체이탈 체험을 바탕으로 나는 블랙홀이 물질 우주와 그 내면 에너지 차원 사이에 에너지 통로 구실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에너지 통로는 내면의 에너지 차원과 외면의 물질 우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데 필요하다. 언젠가 과학계는 블랙홀이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전이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블랙홀이 전략적으로 각 은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 이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것이다. 물질 우주가 계속 팽창하려면 발생하는 외부 에너지를 조절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해줄 뭔가가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 팽창하는 다차원 우주의 에너지 평형 장치가 블랙홀이다. 나는 내면 차원의 에너지막에 존재하는 거대한 구멍이 블랙홀을 생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에너지막의 이 구멍이나 틈이 바깥쪽의 가시 우주에 동일한 구멍을 형성하는 것이다. 블랙홀은 빛을 포함한 모든 입자를 그 중력장 안으로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술로는 탐지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블랙홀이 우주의 에너지 전이 체계 중 일부라는 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물질 은하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안정시키자면 에너지 통로를 오가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터널 효과. 얼마 전에 물리학자들은 전자 같은 1차 입자들이 전에는 통과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장벽을 통과해 반대편에서 다시 물질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원자 입자에 대한 전통적인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 이건 불가능하다. 록펠러 대학교의 하인즈 페이절스 물리학 교수는 이 신비로운 재물질화 현상을 벽을 통과한다고 표현했다. 터널 효과는 아직 해명되지 않은 이 미립자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터널 효과는 미립자들이 다차원 우주 안에서 움직이다가 물질 우주의 다른 영역에서 다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모든 물질 입자는 다차원적 에너지 단위로 존재하므로 이런 현상은 물질계뿐만 아니라 인간의식의 영역에도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유체이탈 및 임사체험도 의식이 다차원 우주의 비가시 에너지 차원 안에 있다가 물질 몸으로 돌아갈 때 발생하는 일종의 터널 효과다. 터널 효과, 평행 우주, 암흑물질, 블랙홀, 시공의 굴절 등은 서로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 5가지 현상 모두 다차원 우주의 내변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상호작용의 직접적인 결과인 것이다. 사실 미립자 및 천체의 여러 가지 현상도 비물질 에너지 파동이 우주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바깥쪽으로 발산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물질 우주는 비물질적인 에너지 파동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거대한 에너지 연속체의 얇은 껍질이다. 양자 이론, 블랙홀의 존재,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 입자이자 파동인 빛의 이중성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양자 물리학과 신비주의. 양자 물리학과 신비주의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상관성이 있다. 물리학이 우주의 주파수 같은 본질을 인식하게 되면 이 상관성이 훨씬 더 명백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학자들이 자진해서 신물리학과 임사 및 유체이탈 체험에 관한 여러 가지 출판물에 나와 있는 최신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게 될 것이다. 과학이 이 방대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서서히 현재의 육체적 지각 범위를 초월하는 영역을 인식하게 될 테고 말이다. 지적 호기심에서 직접 체험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필연적인 진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신비를 풀려면 신비주의자의 발자취를 따르되 물리학자의 지적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크리초프 카프라의 물리학의 도, 게리 조카프의 춤추는 물리의 대가들, 마이클 톨벗의 신비주의와 신물리학 등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저서들은 신물리학과 신비주의의 상관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내 목적은 이 탐험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적 관찰과 비교는 신물리학 및 신비주의 개념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이해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다. 이 저서들은 인간의식의 다음 단계로의 진화, 즉 밀도 높은 물질 형체에서 우주의 비물질 평행 차원으로의 발전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나아가고 있는 진화 단계란 건 분명하다. 탄생과 죽음과 지금의 우리라는 물질 존재도 이런 진화 여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생물학적 장치를 떠나 고주파 에너지와 빛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 책에 소개된 여러 기술과 정보를 이용하면 누구라도 지적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궁극적 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통제된 유체이탈 체험은 우주에 대한 시각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들여다보게 해준다. 1. 유체이탈 체험은 현실이 상대적임을 알게 해준다. 그 관찰자 개인의 에너지 주파수에 따라 체험되는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자기 개인의 밀도 또는 진동수와 가장 가까운 에너지 주파수를 체험한다. 2. 유체이탈 체험은 의식이 생물학적 수단을 이용해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 비물질 에너지의 일종임을 알게 해준다. 3. 유체이탈 체험은 모든 생물학적 생명체가 밀도 높은 환경에서의 형상화를 위해 의식 에너지가 잠시 사용하는 세포 수단임을 알게 해준다. 4. 유체이탈 체험은 의식이 물질 몸 안에 있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해준다. 의식은 물질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 또는 파장으로 존재하며 에너지 통로 또는 물질 수단을 써서 생물학적 형체와 상호작용한다.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수단은 상대적으로 밀도 높은 물질 몸 안에 높은 주파수의 의식을 주입한다. 5. 유체이탈 체험은 생물학적, 뇌는 의식의 근원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뇌는 의식을 전이시키고 저장하기 위한 일시적인 생물학적 장치이다. 6. 유체이탈 체험은 의식이 우주의 여러 주파수를 드나드는 비물질 에너지 연속체임을 알게 해준다. 의식 연속체. 비수학자는 4차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신비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신비함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4차원 연속체라는 것보다 더 당연한 말은 없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식은 일련의 점진적 자각 상태를 통해 육체적 각성 상태에서 우주의 비물질 영역에까지 이르는 연속체이다. 이 의식 연속체는 우주 자체만큼이나 광대하고 다양하다. 우리는 잠이 들 때마다 우리의 자각을 이 연속체 안으로 전이시킨다. 꿈, 명상, 최면 등은 우리의 개인적 의식 연속체를 부분적으로나마 들여다보게 해준다. 이런 인식을 가질 때 우리의 진화는 중요한 일보를 전진하다. 잠, 명상, 자각몽 등을 통해 체험하는 다양한 의식 상태가 하나의 일관된 의식 흐름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다양한 의식 상태를 체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의식 상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한 연속체의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의식이 이동하는 것일 뿐이다. 의식이 연속체라는 것은 그냥 또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직접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통제된 유체이탈 체험은 에너지 연속체를 직접 탐험할 기회를 준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자각은 우주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타고난 능력을 가진 빛과 같다. 우주의 어느 영역이든지 우리가 빛을 비추기만 하면 그 영역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의식의 모든 이동은 우주의 비물질적 내면 안으로 향해진다. 현재 우리가 지각하는 자각 상태들은 전체의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의식 연속체는 우리의 육체적 지각을 훨씬 뛰어넘는 우주의 비물질 영역 깊숙이 뻗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여러 의식 상태는 의식 연속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 연속체를 지각하는 여러 방식들이다. 명상 상태, 인명기 상태, 최면 상태 같은 여러 의식 상태는 서로 겹치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명상 상태는 의식 연속체 스펙트럼 전체에 이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약한 알파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편안한 이완 상태만을 체험한다. 이는 명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의식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요가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식의 비물질적인 본질과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의식 상태가 지각으로, 즉 전체의 단편들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존재와 우주의 모든 신비가 의식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머지나 우리의 개인적 의식이 곧 우주의 촉도라는 것이 밝혀질 때 확인될 것이다. 꿈, 유체이탈 체험, 임사체험 등은 우리가 물질 관점에서 벗어나 의식의 비물질 연속체를 탐험하는 것을 우리의 자각이 인지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를 여행한다는 개념은 갈수록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물리학자이자 저술가인 프레드 알란 울프는 자각몽은 평행 우주를 체험하는 것으로 보고 자각몽을 평행 우주의식이라고 해야 옳다고 말했다. 내포기에 우리가 현재 자각하는 다양한 의식 상태는 우리가 물질 몸에서 영원히 벗어날 때 체험하게 될 의식 연속체의 극히 작은 일부이다. 해마다 보고되는 수백만 건의 입사 및 유체이탈 체험 사례가 그 증거이다.
유체이탈 체험 사례들은 의식에 대한 현재 우리의 개념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물질을 바탕으로 한 의식 상태는 비물질 상태와 비교할 때 매우 불완전하다. 반면에 우리의 생물학적 수단을 초월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의식의 무한한 본질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본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에까지 뻗어 있다. 의식 연속체는 우주의 핵심에까지 뻗어 있다. 우리 시각의 한계 너머에는 무수한 차원 및 주파수의 비물질 생명과 실제가 존재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차 체험하고 발견할 것이 참으로 많다. 황홀한 아름다움과 빛의 세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들을 체험하려면 우리 의식을 물질 몸 너머의 영역으로 넓혀 저마다의 의식 연속체를 탐험해야 한다. 의식의 진화. 진화에 대한 현재, 우리의 개념은 생물학적 유기체가 그 물질 환경의 반응에 적응하고 변화한다는 다윈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생물학적 유기체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다윈의 이론은 100년이 넘도록 진화의 과학적 바탕이 되어왔다. 그러나 수많은 유체이탈 체험은 우리의 진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 변화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임을 입증한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유체이탈 체험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이론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진화 개념을 제시한다. 비물질 탐험을 근거로 할 때 진화는 생물학적 표현 수단을 임시로 이용한 의식 에너지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학적 탄생과 죽음은 외면의 고밀도 에너지 차원에서 의식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생물학적 유기체의 현상적 변화는 의식에 보이지 않는 발전이 만들어내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다. 진화론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외면의 변화만을 기록하지만 사실 정말로 중요한 변화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단련시키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다. 모든 육체적 문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고 고난은 용기, 사랑, 동정 등의 내면 가치를 발전시켜준다. 고난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물질을 성장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의 생물학적 몸은 이밀도 높은 물질 영역 안에서 표현과 체험을 위한 임시 수단인 것이다. 물질 형체를 취해 인간이 되는 것은 우리의 발전 과정의 일부로 우리는 지금 고안된 것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성장 체계, 즉 직접적인 사적 체험, 존재 행위 자체에 의한 진화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임시 생물학적 수단을 벗어 던지고 진화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우리의 빈약한 육체적 한계를 훨씬 초월하는 장대한 진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탄생과 죽음은 우리 진화의 필수 요소일 뿐이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영적 존재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통찰들이 이루어졌다. 20년 전만 해도 임사체험이나 유체이탈 체험, 평행 우주, 다차원, 우주간 에너지 터널 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혀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개념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 입에 널리 오르내리고 있다. 겨우 한 세대 사이에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과 자기 존재에 관한 새로운 시각에 마음의 문을 열 때 이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미래의 진화. 나는 지난 몇 년 동안의 비물질 탐험을 통해 우주의 비물질 차원에 대해 많이 체험하고 익숙해질수록 육신의 죽음 후에 우리가 선택할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에너지와 생명의 근원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비물질적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전혀 모른 채 죽는다. 수많은 사람이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사후 영속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은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죽는 순간 의식이 물질 몸에서 비물질 형체로 전이되면서 그들은 자신보다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또 자신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하게 된 것에 뜰듯이 기뻐하고 다음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새로운 현실에 동화되어 저마다의 사회 집단 안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이때 집단적 일체감은 수많은 사람들을 비물질의 공감 환경 안에서 하나로 결속시킨다. 천국에 대해서는 집단마다 서로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이슬람교도의 시각은 기독교도의 시각과 다르다.
거듭 말하지만 비물질 환경은 생각에 반응한다. 모든 종교와 사회 집단은 그 집단의 신념에 따라 천국에 대해 저마다 다른 개념을 세웠다. 이 에너지 환경들은 대부분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고 그 거주자들의 집단의식에 의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체험하는 천국은 그곳의 비물질 거주자들의 집단의식에 의해 형성된다. 물질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물질계의 사람들 대부분도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살고 있는 공감 현실에 만족하며 적응한다. 하기는 왜 만족하지 않겠는가? 물질 세계와 비교할 때 너무나 아름답고 편안한 곳인데 이 세계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다 모여 있는 곳이다. 하찮은 풀 하나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빛깔과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다. 식물과 동물, 더 나아가 지구 전체, 모든 것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에 반응하는 에너지 체계가 그 거주자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형상으로 나타낸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를 바로 궁극의 실제, 즉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비물질 환경을 천국이라 여긴다. 물질 존재와 비교할 때 사실 이 공감 환경은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 질병, 부패, 범죄 따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여기 사는 비물질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비물질적 지각의 한계 너머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에너지 차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에너지 차원들은 무수한 주파수의 순수한 에너지와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눈부신 빛을 발하는 이 차원들은 형체와 물질에 대한 우리의 빈약한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다차원 우주의 핵심에까지 이어져 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설정한 여러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인식하여 우리의 지각과 체험 범위를 우리의 밀도 너머로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장차 비물질 세계에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 폼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역을 탐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만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육체를 초월한 탐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주의 다양한 비물질적 주파수 차원을 체험하는 능력은 현재 우리의 에너지 한계를 초월하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 우리의 물질 한계를 초월하는 법을 터득하면 나중에 죽었을 때 이 능력을 활용해 더 고차원적인 영역들을 체험할 수 있다. 지금도 개인의 진동수를 높여 우주의 여러 차원을 탐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은 어느 한 차원이나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물질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은 이들만이 아니라 유한한 물질 생명체에서 무한한 영적 존재로 진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물질 한계를 초월하지 않으면 다차원 우주에서 우리 자신을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의식이 우주의 핵심에까지 뻗치도록 진화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숙명이다. 현재 우리는 한 가지 에너지 물질 차원에만 집착하고 있는 차원 간 존재이다. 유체이탈 체험, 임사 체험, 꿈, 변성 의식 상태, 그리고 죽음은 모두 우리가 다차원 존재임을 말해주는 증거다. 우리의 비물질적 본질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 진화의 필수 과정이다. 언젠가 우리는 우주 전체를 의식적으로 체험하고 탐험할 수 있을 만큼 진화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언제가 될까? 그건 아마 우주와 우리가 똑같이 다차원적임을 깨닫는 순간일 것이다. 20년 동안의 유체이탈 탐험을 바탕으로 나는 우리가 물질을 매개로 진화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생물학적 생명체를 표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의 물질 몸은 체험과 성장을 위한 수단이다. 물질 몸으로 새로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한층 더 발전한다. 모든 물질 생명체는 진화를 위해 생물학적인 임시 수단을 이용한다. 그리고 나비가 성장을 위해 허물을 벗듯이 모든 생명체는 다차원 우주의 비물질 에너지 차원들 안에서의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생물학적 임시 수단을 벗는다. 진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 진화는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체에서 좀 더 복잡하고 조직적인 비물질 생명체로 의식이 전이되고 바뀌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다차원 우주 안에서 진화 여행을 계속한다. 새로운 도전과 모험, 새로운 형태의 표현을 체험하고 배우면서 성장과 변화를 계속하는 것이다. 진화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주의 하부구조,
즉 우리가 지각하는 물질 변화를 일으키는 비물질 에너지 구조 및 체계를 탐구하고 관찰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의 꿈.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모든 물리학자들의 꿈은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에너지와 공간과 시간에 관한 모든 개념들을 설명하고 통합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을 찾으려고 애썼다. 이 통합적인 단일 이론은 흔히 통일장 이론이라 불린다. 오늘날에는 물리학자들 대부분이 우리의 기술적 시각 바로 너머에 있는 인접 영역에서 미지의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다. 현대 과학은 물질의 근원을 탐구해가면서 놀라운 발견을 해냈다. 즉, 물질 밀입자들이 물질의 속성이나 성질을 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는 일종의 파동 같은 것이다. 물질 입자의 본질이 주파수라는 것을 이해하면 에너지 차원의 개념이 허무맹랑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프리즘을 이용한 뉴턴의 고전적인 실험은 가시광선의 색깔로 나타나는 여러 주파수가 있음을 입증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시공에조차 다양한 주파수의 빛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다양한 주파수의 빛은 서로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 전자파 스펙트럼에도 감마선에서 장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파장이 들어있다.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이 시공에조차 다양한 주파수의 에너지가 공존하고 있다면 다른 에너지 환경 및 차원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우주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 의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적 시각 바로 너머에 실체적인 뭔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에너지가 물질과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여기고 있다. 나는 다차원 우주의 실체를 탐구하고 확인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통일장 이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다차원 우주와 의식 연속체를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가시 우주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현대 물리학자들이 마음을 열고 밀입자의 세계에서 비물질 파동으로 눈을 돌린다면 통일장 이론은 완성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니다. 우리의 과학적 관찰과 지각이 물질 입자에 대한 현재의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차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과학의 새로운 영역. 21세기에는 우주론, 물질에 알려지지 않은 본질과 구조, 인류의 진화, 사후삼 등 우리 존재에 관한 수많은 물질적 신비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열쇠가 우주에 보이지 않는 하부 구조를 탐구하는 데 있음을 과학계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과학과 인류의 진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외면에만 집착하는 생물학적 존재에서 다차원 존재로 진화할 것이다. 이 점진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천체 물리학자들과 양자 물리학자들, 그리고 입자 물리학자들은 다차원 우주의 개념을 뒷받침하는 집중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이 추세는 21세기 내내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일단 우주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과학 연구와 발견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현대 과학은 물질과 현실에 대한 관찰을 현재의 모든 개념을 초월하는 영역으로 확대할 것이고 물질 에너지와 물질에 알려지지 않은 근원을 탐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천문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우주의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또한 진화를 계속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 같은 우주 내면의 탐구는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에 대한 현재의 지적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방대한 연구가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탐구는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맡게 될 과제이다. 우리의 원시적인 생물학적 수단을 초월하는 영역을 탐구함으로써 다차원 우주 안의 우리 고향의 진정한 경의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이자 숙명이기 때문이다.